여러분, 한국에서 맛집이 대거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압구정? 해운대? 아니면 홍대? 여기도 맛집들이 꽤 많긴 하지만 이곳을 빼놓을 순 없죠. 전국 구석구석의 맛집을 한 곳에 모아놓은 핫플의 성지, 복합 쇼핑몰입니다. 이곳에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올해 2월 여의도에 엄청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더현대 서울. 개장 첫날부터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찼어요. 개장 첫 주말에만 100만 명이 다녀갔고 열흘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광역시 인구가 다녀간 거죠. 지금도 카페 대기 번호가 몇백 번을 훌쩍 넘깁니다. 뭐만 먹으려고 하면 2~3시간씩은 기다려야 돼요. 이건 소위 말하는 오픈바일 수 있지만 이곳에 입점한 음식점이 유달리 특별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런 곳들 식당가 하면은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느낌이 좀 달라요. 너무 다양하고 휘황찬란한 데다가 인스타그램에서 한 번은 봤을 법한 핫한 음식점들이 많죠. 사실 복합 쇼핑몰들이 이 음식점에 정말 예민하게 신경을 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더현대 서울과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 음식점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올해의 핫플레이스를 고르라고 하면 단연 더현대 서울일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방역당국에서도 고민이 깊었다고 하죠. 이렇게 뜨거운 관심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매출이 꽤 뛰었어요. 작년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336% 증가했습니다. 사실 더현대서울은 복합 쇼핑몰이 아니라 백화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1층에 화장품 있고 꼭대기층에 라운지 있고 뭐 이런 일반적인 백화점들과는 좀 달라요. 구성을 보면 오히려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과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젠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기도 하고요. 현대백화점이 더현대서울 바로 직전에 오픈했던 곳이 현대백화점 판교점입니다. 이 판교점에 들어간 브랜드 수는 약 900여 개인데 더현대서울은 600여 개예요. 하지만 식음료 F&B 매장의 수는 더현대서울이 더 많습니다. 무게를 F&B에 더 실어서 식당을 빵빵하게 채운 거죠. 더현대서울의 음식점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고깃집인 금돼지 식당, 몽탄, 뜨락이 함께 만든 바비큐 스토어, 수티. 벌써 기대가 되죠? 그 외에도 효뜨, 펄트버거, 르프리크, 청기아타운, 브리서리 서교, 카페 레이어드, 카멜 커피, 또 테일러 커피. 각지에서 줄 서야 먹을 수 있는 온갖 맛집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더현대서울 뿐일까요? 신세계 스타필드도 비슷합니다. 의정부 평양 면옥부터 카페 마마스, 하동관, 필동 한박, 홍대 초마, 소이 연남, 낙원 타코까지 라인업이 거의 어벤져스급입니다. 그럼 스타필드의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1년 동안 스타필드 하남에 다녀간 사람들은 약 2,500만 명, 이 기간 동안의 총 매출은 8,500억 원입니다. 같은 시기 스타필드 고향에 다녀간 사람들은 약 2,000만 명의 매출은 약 6,800억 원이고요. 이걸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평균 약 34,000원 정도를 쓴다는 건데요. 여기까지 와서 대부분 밥 한 끼,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실 겁니다. 스타필드에 들어와 있는 식당들의 메뉴가 보통 10,000원 초반대, 여기에 커피 한 잔 마시면 대략 10,000원 후반에서 20,000원 정도 되겠죠? 1인당 매출인 34,000원의 반 이상이 됩니다. F&B 매출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음식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물론 복합 쇼핑몰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F&B에 신경을 쓴 건 아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복합 쇼핑몰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내 처음 등장한 제대로 된 대형몰은 어딜까요? 1989년에 오픈한 롯데월드입니다. 흔히 롯데월드라고 하면요, 놀이공원, 테마파크를 생각하실 텐데요. 롯데월드는 사실 테마파크를 둘러싸고 있는 백화점과 쇼핑몰이 핵심입니다. 주 고객은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은 혼자 오지 않죠. 부모님과 꼭 함께 옵니다. 놀이기구 타면서 놀고 쉬고 쇼핑까지 할 수 있는 롯데월드야말로 최초의 복합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당도 빠질 수가 없죠. 그 당시 롯데월드의 간판 레스토랑은 롯데리아였습니다. 당시 햄버거라는 음식은 기분 낼 만한 음식이었거든요. 물론 롯데월드만 인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다양한 음식을 파는 푸드코트도 인기가 많았죠. 롯데월드란 복합 쇼핑몰이 일찌감치 성공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 모델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자고 테마파크를 차리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크잖아요. 테마파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불러 모을 거리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90년대 중반쯤부터 국내에서 영화붐이 불기 시작한 거죠. 98년 CJ가 이걸 재빠르게 캐치하고 CGV라는 멀티플렉스를 도입합니다.
1호점은 강변 테크노마트에 있는 CGV 강변점인데요. 이 멀티플렉스가 처음에 엄청 잘 됐어요. 이렇게 몰려든 소비자들이 영화 보고 나오면서 테크노마트에서 쇼핑도 하게 되고요. 이 CGV 강변점의 성공이 다른 쇼핑몰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시설이란 게 인증된 거니까요. 지금은 복합 쇼핑몰이 상징이 된 센트럴시티와 코엑스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99년에 오픈한 센트럴시티에는 시너스 1호점이 들어왔고요. 2000년에 오픈한 코엑스몰에는 메가박스 1호점에다가 아쿠아리움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화관과 아쿠아리움은 입구에서 저기 멀리까지 떨어뜨려 놓죠. 그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상점과 음식점에서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 백화점까지 들여놨습니다. 중저가의 상품부터 고가의 명품까지 한 공간에서 살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럼 레스토랑은 어떻게 차별화했을까요? 이 두 복합 쇼핑몰이 등장했던 때는 프랜차이즈와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전성기를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맥도날드, 롯데리아,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들 뿐만 아니라 추억의 TGIF, 빕스, 아웃백, 베니건스, 토니로마스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포진해 있었어요. 당시 리테일 업계에서는 매장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매출이 뛴다, 뭐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요. 센트럴시티와 코엑스몰은 이 공식을 레스토랑에도 대입했습니다. 레스토랑을 크게 넓히는 거죠. 푸드코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푸드코트 갈 때 그냥 밥 한 끼 때우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푸드코트가 좀 많이 핫했거든요. 한 공간에서 한식, 중식, 양식까지 이것저것 먹을 수 있으니까 경쟁력은 충분했죠. 특히 푸드코트의 고급 버전, 왠지 유럽을 떠올리게 했던 마르쉐, 여기 인기가 진짜 대단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맛집과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놓은 복합 쇼핑몰이 안 될 리가 없었죠. 이곳이 일종의 테마파크가 됩니다. 쇼핑하러 왔다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가 쇼핑하는 겁니다. 돈 쓰는 거 진짜 짜릿하죠? 맛있는 거 먹는 건 더 짜릿합니다. 이런 코엑스몰과 센트럴시티 성공 덕분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크게만 만들다 보니까 망하는 곳들도 생겼어요. 동양 최대, 한국 최대 이런 카피로 규모만 내세우고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을 설계한다거나 상권이 활발한 것도 아닌데 분양 비용은 많이 들거나 이런 식인 거죠. 용산 아이파크몰 많이들 가시죠? 2004년에 첫 개장할 당시에는 스페이스9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코엑스몰이 2.3배 크기에다가 CGV와 이마트가 들어가 있었고 또 서울의 중심인 용산에 있었죠. 이렇게 보면은 실패할 수가 없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전자상가와 패션 아울렛이 메인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이곳에 갔다가 불쾌했다는 후기들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을 붙들고 지나치게 호객을 한다든가 불친절해 바가지까지 씌우니까 손님들이 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장 2년 만에 스페이스9을 건설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파크몰로 재개장하면서 쇼핑몰의 분위기를 싹 바꿉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아는 용산 아이파크몰이고요. 이렇게 실패 사례들이 나오던 와중에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이 2016년에 오픈합니다. 스타필드는 이전의 복합 쇼핑몰들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복합 쇼핑몰은 주로 잠실, 반포, 용산, 해운대 같은 부도심권에 들어섰는데요. 스타필드는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옵니다. 여기 원래 비닐하우스들만 빼곡했던 곳인데요. 신세계가 이런 곳에다가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기획한 거죠. 그런데 여기가요, 차가 없으면 가기가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필드에겐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찾을 만한 요소,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스타필드를 세우던 때는요, 코엑스몰이 들어서던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가치 소비로 변하면서 미들급 패션 브랜드보다는 아예 고가의 명품 혹은 스타 브랜드를 찾게 됩니다. 또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쇼핑도 사실 많이 죽은 상태였죠. 매장이 클수록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공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부터는 새로운 공식이 나타납니다. 매장 체류 시간이 증가할수록 매출이 증가한다. 이걸 신세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사 브랜드와 매장을 모조리 스타필드에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뭔가 좀 부족한 거죠.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돈을 더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했습니다. 2010년대는 프랜차이즈와 패밀리 레스토랑의 시대가 저물고 동네의 숨은 맛집들이 존재감을 막 뽐내던 때입니다. 유명 맛집을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줄을 서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도 켜서 골목골목 어떻게든 찾아가는 시대가 열린 거죠. 신세계가 이걸 캐치합니다. 전국 유명한 맛집들을 스타필드 하남점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과거처럼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에 열광하지도 않을 뿐더러 흔한 음식점밖에 없다면 굳이 하남까지 찾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타필드는 대성공을 했죠. 그 매출의 중심에 F&B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시 더현대 서울로 돌아오죠. 더현대는 복합 쇼핑몰의 성공 공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극장이 없죠. 대신 더현대의 곳곳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공간들로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래머들이 좋아할 만한 식당과 카페가 매출의 핵심이 되었고요. 실제로 여기서 뭘 팔더라, 뭐가 살만하더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식당이 있고 또 어떤 카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SNS에 떠돌죠. 저도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분들이 많진 않으시더라고요. 반면 식당과 카페는 사람들이 정말 말 그대로 바글바글 했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커피를 사 마시는 것, 이건 이제 더 이상 쇼핑에서 부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게 메인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복합 쇼핑몰의 등장과 그 변화의 흐름은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복합 쇼핑몰을 방문하실 때는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둘러보세요. 이 브랜드와 식당이 왜 여기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를 관찰해 보시면요, 아마 그 공간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